두 번째 단원이죠.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개념 정리는 다 들었을 거라고 보고 예제 1번부터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예제 1번. 자, 이 예제 1번부터 올해 수능 특강은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예제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제 레벨 2, 레벨 3에는 뭐 전통적인 거 색다른 게 이제 좀 시도는 했으나 색다른 게 이제 나온 게 보다는 전통적인 것들을 갖다가 이제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 어찌됐건 앞쪽에 있는 이 문제, 예제 1번부터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데 난이도가 조금 있는 중요한 문제를 넣어놨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쳐야 돼. 자, 같은 종류 연필 15자루를 4명의 학생에게 남기형씩 나눠줄 때 4명 중 1명은 2자루의 연필을 받고 나머지 3명은 3자루 이상의 연필을 받도록 나누어준다. 자, 이렇게 뭔가 제한이 많이 걸려있는 놈들 처리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잖아, 그지? 자, 보니까 4명의 학생은 분명히 서로 다른 학생일 테니까 서로 다른 주머니가 일단 떠올라야 되고, 그리고 종류가 똑같다는 말은 구분이 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잖아. 서로 똑같은 놈을 다른 주머니에 넣는다. 요 문장을 읽고서 이게 중복조합이라는 게 눈치가 채져야 돼. 왜? 시험장에서는 이게 중복조합이다 이야기를 안 해주고 시작하잖아. 네가 읽고서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야. 그럼 이랬을 때 4명 중에 1명은 2자루 연필을 받고, 자, 이 4명 중에 1명은 일단 2자루 연필을 받고 총 연필이 15자루 있다 했어. 그럼 15자루 이렇게 써놓고 가자. 헷갈리니까? 그러면 먼저 이 4명 중에서 어떤 한 명이 그 2자루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맨날 애들이 놓친단 말이야. 그럼 그 4콤비네이션 1 해서 그 한 명이 A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들이 받는 연필 자루수가 15자루인데 일단 A는 무조건 2자루 받아야 된다라고 결정이 됐다 이거야. 그럼 이제 사실은 15자루 중에서 얘한테는 이미 2자루를 줬단 말이야. 13자루가 남아있어. 기억하고 있어. 자, 근데 나머지 3명은 3자루 이상씩의 연필을 다시 받아야 돼. 그러면 뭔 말이야? 얘는 3 이상, 요놈도 3 이상, 요놈도 3 이상이니까 얘는 일단 2자루를 받았고 더 이상 받으면 안 돼. 이게 중요한 거야. 더 이상 받으면 안 돼. 그럼 얘들은 3자루 이상씩 받아야 된다 했으니까 일단 주머니가 서로 다른 주머니야. 요런 모양 주머니, 요런 모양 주머니, 요거는 뭐 이렇게 생긴 주머니라고 할까요? 일단 여기에 3개씩을 줬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 15자루 중에서 일단 얘는 2자루 줘버렸고 얘는 3자루 미리 던져줬단 말이야. 그럼 몇 자루가 남았노? 11자루 줬으니까 4자루가 남아있잖아. 그 4자루는 자, A는 이미 받았으니까 끝난 거야. 그 4자루는 누구한테만 재분배해야 되는 거야? 얘들 3명한테만 재분배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자, 얘 합쳐서 4자루를 재분배해주는 방법은 얘들은 이미 3자루씩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재분배할 때의 가지수는 음화정이죠.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3H의 4가지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곱해주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첫 번째 요거 이렇게 맨날 빼먹는 애들 가끔 있으니까 3H 4가지 요거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4 곱하기 15 해서 60까지가 된다. 자, 요런 걸 갖다가 항상 빼먹는 애들이 생긴다. 그 다음에 또 실수하는 애들이 A는 2자루만 받아야 된다 했는데 재분배할 게 있잖아. A한테도 주는 애들 가끔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해석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불리는 애들이야. 자, 그 다음에 유제 1번 한번 가볼까? 같은 종류의 떡 7개를 서로 다른 4개의 접시에 담는다. 이것도 느낌이 와야 돼. 접시 4개가 서로 다르대. 다른 주머니잖아. 요거는 구별이 가지 않는 떡. 그러면 중복조합이 일단 떠올라야 되고, 접시 4개에다가 서로 다른 접시 4개에다가 떡 개수 합쳐서 7개를 담으면 되는데, 그지? 모든 접시에 1개 이상씩 담는다. 요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요놈을 만족하는 음화정이 아니고 자연수해를 말하잖아. 2가지 방법이 있지. 1개씩을 미리 던져주고 그러면 남는 것들을 재분배한다라는 느낌으로 쓸 때는 프라임이라고 보통 동원하잖아. 그치? 여기서 1개씩 줬어. 3개 남아있잖아. 그치? 얘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주머니니까 이렇게 표현해볼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길쭉한 거 이렇게. 여기 일단 1개씩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집에 갈 때 요 주머니 집에 갖고 간다라고 들고 집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요 3개를 재분배할 때는 더 이상 안 받아도 돼. 예를 들어서 얘가 빵개 받으면 집에 갈 때는 요거 봉지 들고 간다며.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1개 들고 집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재분배할 때는 이제 더 이상 안 줘도 되니까 음화정이어야 중복조합을 쓸 수 있다 해서. 그럼 4H 3가지. 표현은 이렇게 하는데 생각은 이렇게 하라 했지. 자, 요거는 바둑돌, 구분 가지 않는 바둑돌. 여기서는 지금 떡, 구분 가지 않는 떡 3개가 있고, 요거는 짝대기가 있는데 합쳐서 6개죠. 그럼 짝대기 3종류 그리고 떡 3종류 요거를
나열하는 방법의 가짓수 6팩 나누기 3팩 3팩 요거를 가짓순이라고 부르잖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종류가 두 종류밖에 없을 때는 한 종류만 신경 쓰면 된다 했을까? 6자리 중 이 짝대기가 들어갈 3자리를 결정해주는 방법.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계산은 빠르게 여기를 쳐다보고 바로 인식 쓸 수 있도록 썩은 지식 있잖아. 썩은 공식 2개 더해서 1 뺀 거분에 요거 뭐 정한되면 그거라도 써야 되겠지만 그지? 자 요거는 외우라 했죠. 20까지 이렇게 해서 1번이었고요 바로 2번 갑니다. 자 다른 종류 축구공 2개와 같은 종류의 요 문제 있잖아. 요거는 유제 2번이 예제 1번보다 더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유제가 예제보다 더 중요하고 어렵기가 힘든데 요거는 사실은 유제 2번 얘가 이 세 문제 중에서는 최고 중요한 문제, 최고 중요한 문제. 예제 1번부터 심상치 않게 중요한 게 나오더니만 뭐지? 유제 2번에서 완전 최고 중요한 문제 나왔어요. 이거 반드시 시험 나온다. 다른 축구공 2개와 같은 종류의 농구공 5개 있으니까 얘는 축구공이 달라. 그러니까 쟤는 이 학생들한테 나눠줄 때 학생들을 학급이네. 학급을 다른 주머니로 본다면 얘는 나눠주는 것도 서로 다르니까 저거는 중복 조합이 아니야. 이해가지? 그리고 종류가 똑같다라는 이 농구공을 나눠줄 때만 중복 조합인 거야. 그지? 이거 좀 기억을 잘해야 돼. 자 근데 보니까 3개의 학급이 있대. 학급을 A, B, C 학급이라고 하자. 자 그런데 여기 축구공은 서로 다른 기억, 미역 이런 축구공이 있고요. 농구공 5개는 완전히 구분 가지 않는 완전히 동그란 바둑돌이라고 생각하지 뭐. 구분 가지 않는 농구공. 이 축구공 2개는 완전히 또 다른 축구공이고 뭐 이걸 또 기억 미역 마음에 안 되면 그냥 스몰 A라고 할까? 이렇게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보니까 이거를 이 학급에게 남김없이 다 나눠주는데 공을 한 개도 받지 못하는 학급이 없도록 하래요. 일단 공을 못 받는 학급은 무조건 없어야 돼. 이거든 최소한 하나는 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자 이때 절대 금물이 뭐라 했어요. 금물 절대 피해야 될 풀이. 어찌됐건 요거하고 요거를 막 이렇게 짬뽕 해가지고 조합해가지고 얘들한테 어떻게 나눠주면 얘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도 안 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막 생각해서 그지? 얘하고 얘를 한꺼번에 막 이렇게 쫙 결합을 시킨 다음에 얘들한테 한꺼번에 팍 이거 절대로 피해야 될 풀이라 해서 절대 그렇게 풀면 못 풀어요. 항상 선생님이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조건에 맞게끔 재배치하는 방법을 써야 된다 했는데 자 이때는 이 서로 다른 축구공 얘부터 반드시 먼저 배치합니다. 알겠지? 서로 다른 놈부터 반드시 배치한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지금 학급이 A 학급, B 학급, C 학급은 서로 다른 주머니라고 하자. A, B, C 학급이 있는데 서로 다른 주머니가 있는데 요 축구공 있잖아. 축구공 서로 다른 축구공을 얘들한테 먼저 배치를 할 건데 이제 관건은 이거죠. 이거 2개를 그냥 2개를 몽땅 어느 한 학급에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요거를 한 개 두 학급에 나눠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 그래서 요 공 서로 다른 축구공의 개수 있잖아. 그 개수로서 일단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 AB라는 학급에 그냥 여기다 그냥 쓸까? 두 번째는 이 그림을 그냥 한 번 더 그리지. 자 여기다가 그냥 한 번에 몰아주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나눠서 어떤 두 학급에 한 개씩 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게 이거잖아. 이 2개를 한꺼번에 얘한테 줄래, 얘한테 줄래, 얘한테 줄래부터 결정을 하는 방법이 3가지일 거 아니야. 그 중에 한 가지를 선생님이 그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요 첫 번째 축구공을 셋 중에 누구한테 줄래? 3가지죠. 그럼 그게 A였다 치면 이 두 번째 축구공 둘 중에 누구한테 줄래 결정하니까 2가지. 물론 뭐 요거를 3P2라고 해도 됩니다. 자 A는 셋 중에 누구한테 줄래? 3가지. 그게 A였다 치자. 그 다음에 B는 남아있는 둘 중에 누구한테 줄래? 2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먼저 서로 다른 축구공을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농구공을 갖다가 나눠주는데 저 농구공은 구별이 안 가잖아. 그럼 저 농구공을 이런 주머니에 넣을 때는 중복 조합의 문제가 되고 이 농구공은 구별이 안 가니까 개수만 신경 쓰면 되는 문제가 된 거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공을 한 개도 받지 못하는 학급이 없도록 하라 했으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얘들은 공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상태니까 농구공을 나눠줄 때는 얘들은 최소한 1개 이상씩은 받아야 되지.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이 BC 입장에서는 1개 이상씩 받는다. 뭐가 떠오르노? 자연수 할 때 했던 방법 떠오르죠? 일단 이 5개 중에서 얘들한테 1개씩을 먼저 던져줘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3개가 남았는데 그거를
라지 A, 라지 B, 라지 C 3개의 합급 받는 개수를 뭐라 할까 이거는 P개, Q개, R개라고 할게. P, Q, R개 합쳐서 이제 여기 있는 요놈 5개 중에 1개씩 나눠주면 3개 남았잖아요. 그 3개는 이제 자유롭게 얘들한테 배치해도 줘도 되죠. 그러니까 이미 얘들은 2개, 1개, 1개를 확보해놨으니까 재분배할 때는 안 받아도 되니까 음화정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3H, 3가지 이렇게 될 것이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 5개 중에서 얘한테 먼저 한 대 딱 던져주고 시작하죠. 왜냐하면 하나도 못 받는 반은 없어야 된다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4개 남았는데 그거를 이제 PQR을 재분배하는 개수라고 이제 4개를 얘들한테는 자유롭게 재분배하면 되니까요. 3H에 4가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 문제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자, 그럼 계산은 요거는 3 곱하기 요거 3개에다 2개 되면 5 콤비네이션 2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는 30까지 나올 거고요. 요거는 6 곱하기, 자, 요거는 6 콤비네이션 2 하면 되잖아. 6 곱하기 15 90까지가 되죠. 90까지. 자, 요거 2개 합쳐서 120까지가 된다. 자, 3개 중에서 최고 중요한 문제가 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어떤 서로 다른 축구공과 구별가지 않는 농구공, 서로 다른 종류의 공을 이렇게 나눠줄 때는 한꺼번에 뭔가 이렇게 딱 조건에 맞게끔 2개를 결합시켜서 얘들한테 한 방에 나눠주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푼다 했어.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자, 서로 다른 공부터 먼저 이렇게 배치를 하고, 배치할 때도 2개를 한꺼번에 주느냐 1개씩 주느냐 개수로서 분류한다 해서, 그 다음 배치를 해놓고 난 다음에 얘들은 일단 빵꾸 뚫려있는 놈, 하나도 못 받은 놈들 있지, 걔들한테 먼저 하나씩 던져주고 시작해. 먼저 하나씩. 왜냐하면 공을 못 받는 학급이 없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자, 요 문제 진짜 중요한 문제니까 꼭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을 가보는데, 예제 2번. 자, 이제 예제 2번에 있어서의 뭐 기본적인 풀이, 밑에 있는 풀이, 이거는 살짝이 마음에 들지 않고요. 뭐 예제 2번 밑에 있는 풀이는 그냥 참고하시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니까요. 이놈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가지수를 묻는데 서로 다른 원소가 이러면 이래야 된대요. 하하. 자, 그러면 한번 써보자. 이게 가조건을 만족하는 걸 보니까 1보다 2가 크고 2보다 3이 크고 3보다 4가 크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함수 값은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돼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근데 나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된다네. 자, 그러면 F2하고 F3는 같아야 된대요. 자, 이거 중에서 얘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F4하고 F5는 요래야 된다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요렇게 돼야 된다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함수의 가지수가 바로 이 가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함수의 가지수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거 이제 수업 시간에 몇 번 이야기를 했잖아. 지금 여기가 등호가 아예 그냥 다 없거나, 그지? 모조리 다 있거나 그러면 등호가 없으면 뭐가 떠올라야 돼? 대소 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으면 조합이지, 조합.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고 공역에서 뽑아야 된다 해서. 자, 그런데 어떤 거는 등호가 있고 어떤 거는 등호가 없네? 2가지 방법이 있었잖아.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었고, 아니면 선생님이 가중치 부여해서 등호 없애는 방법 2가지 이야기했잖아. 2가지를 다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게 우리 읽으면 크거나 같다고, 이것도 크거나 같다니까. 사실은 이렇게 나눠 쓰면, 그지? 요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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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자, 그럼 써보자. 이거는 요렇게,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요렇게 될 수도 있다. 그 사이에 있는 놈들은 그냥 그대로 다 써.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고, 요거는 F1, 요거는 F2, F3, F4, 요거는 이렇게 될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함수가 x가 1, 2, 3, 4, 5가 있고요. y도 공역도 1, 2, 3, 4, 5가 있으면, 이러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이 함수 값들이 놀고 있는 놈들가 이 공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뽑는데, 잘 보니까 대소 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뽑기만 하면 끝나버린다 했잖아. 그런데 얘들이 똑같다라고 하니까 이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신경 쓰면 되겠어, 그지? 그러니까 총 5개 중에서요, 하나, 둘, 셋, 4개를 뽑기만 하면 끝나니까 5 콤비네이션 4개죠. 이렇게. 자, 얘는요, 하나,
이거는 세 개가 다 같으니까 하나만 신경 쓰면 돼.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만 5개 중에서 뽑아주면 끝나. 예를 들면 이 말이지. 1, 2, 3을 내가 만약에 뽑았다 치면 누가 보더라도 얘가 3 돼야 되고 얘들은 전부 2 돼야 되고 얘가 무조건 1 돼야 된다. 그 말이야. 대소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뽑으면 끝이라는 게 아니야. 자, 얘도요. 하나, 둘, 세 개 뽑으면 되니까 53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하나, 두 개만. 이거는 그냥 4개 다 같으니까 한 개만 뽑으면 끝나잉? 두 종류만 뽑으면 되니까 52죠. 자, 분류했으니까 되니까 얘는 5개요. 요거는 얼마야? 10개, 10개, 20개라고 할게. 그 다음에 요거는 10개. 그래서 35개.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네, 그지? 자,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이 이제 가중치를 부여한다 했는데, 요거는 이제 지워볼게.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이랬잖아. x가 예를 들어서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이 있을 때, 그지? 양변에 똑같이 1을 더하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했어요. 부등식이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또 두 번째로, 만약에 이제 이게 그냥 부등식이면 여기 등호 있는 거하고 등호, 야,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비교해봐. 이게 이렇게 가자. 이거 두 개를 갖다가 비교해보면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과 4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은 원래 다른 부등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x가 정수 형태에서 음화정 정수 형태를 다룬다 치면 3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등식하고요, 4보다 작은 이 부등식하고 해 알죠? 부등식의 해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은 부등식입니다. 4보다 작은 정수만 다룬다고 상상을 해봐. 정수. 여기 있는 함수값들 다 정수 아니야, 그지? 그러면 4보다 작은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x나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3, 2, 1 이렇게 또 얘도 3, 2, 1 이렇게 가는 부등식 아닙니까?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똑같은 부등식 돼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내가 정수를 다루는 측면에서 여기 있는 이런 부등식이 있을 때 여기 등호를 없애고 싶어. 그러면 오른쪽에만 1을 더해 주시면 의미는 안 변하면서도 등호는 없어지게 된다. 그 뜻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보자. 우리가 이제 이게 조금 어색했던 게 어떤 데는 등호가 있고 어떤 데는 등호가 없어서 이게 한 방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분류가 필요했잖아. 그럼 저걸 한 방에 하려면 여기는 이 등호들을 없애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조심해야 돼. 이건 이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하면서 가야 돼. 여기서부터 이렇게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자, f가 제일 작은 함수값이니까 제일 작은 함수값은 1이고 이제 1 이상이고 얘는 지금 현재 이걸 지울게. 그러니까 얘는 일단 5 이하다. 자, 이렇게 이제 요 함수값들은 1과 5 사이에 있는 함수값들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이제 진행을 해보자. 쭉 가다가 아하 여기 헷갈리면 이렇게 할게. 지금 F5부터 먼저 쓸게. 이것도 이렇게 쓰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 1에 넣고 요거는 1 이상이고요. 쭉 가서 F5, F4는 이렇게 돼 있고 F4가 더 크다 돼 있고 F3이 더 크나 같다. 이건 같다. 이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할게. 이렇게. 자, 이거를 이렇게 가면 또 헷갈리는 애들이 있을 거면 이렇게 할게. 자, 그럼 이런 게 부등식인데 잘 보니까 나는 여기 있는 이 등호하고 이 등호는 사실상 이놈이 이 범주에 있다는 등호니까 여기는 손대지 말고요. 여긴 손대지 말고 이 사이에 있는 것들 중에서 나는 목표가 요거하고 이제 요거를 갖다가 없애고 싶은 거야. 에? 자, 그럼 가본다. 먼저 이건 그대로 이렇게 처음에 단계별로 시작해보자. 이렇게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내가 없애고 싶으면 요거 오른쪽에만 전부 1을 쫙 더하라고. 자, 이거 없애면서 F3 플러스 1 이퀄 F2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거는 F1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6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오른쪽에만 1씩을 쭉 더하면 여기 등은 없어져요. 근데 선생님 이거는 왜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요거는 아까 이건 거지. x가 3 이하다 해서 양변에 똑같이 1씩 더하면 이렇게 양변에 똑같이 1씩 더하면 아무 변화가 없다 했죠? 이해가지? 그러니까 요놈 오른쪽에 양변에 다 1씩 더했으니까 이 오른쪽은 절대 변화가 있으면 안 돼. 등호 빠진다거나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그대로 유지되고 여기만 빠져야 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왔는데 마지막에 그럼 여기만 한 번 더 없애주면 되잖아. 여기만. 그럼 이거는 그냥 바로 갈게.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 1씩 더하자. 1씩. 그럼 이거 없애면서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될 거야. 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런 거를 그냥 이건 F5로 보고 F4로 보고 요거는 뭐 네모라고 보고 요건 세모라고 보고 요거는 뭐 동그라미라고 보면 여기 지금 등호가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요건 등호. 자, 요거는 왜 등호 있어도 괜찮아요. 요거는 똑같은 놈이니까 그냥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지? 부등호 밑에 있는 등호가 뭐 부담스러웠던 거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F5, 여기는 F4, 여기는 1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는 7이고요. 결국은 얘하고 얘 순서상만 결정되면 요 순서상 하나당 우리가 원하는 순서상 하나가 1대1 대응되고 있죠. 따라서 이거를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가 우리가 원하는 순서상 개수인데 지금 잘 보니까 1부터 7까지 1부터 7까지면 7개잖아요. 7개인데 여기 지금 등호가 다 없어요. 이해가지? 그러면 C잖아. C, H가 아니고 C. 그런데 얘들 둘이는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그냥 고려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 결정이야, 그지? 그러니까 몇 개를 뽑아주면 돼? 하나, 둘, 셋, 4개를 뽑아주면 되는 거죠. 7C4. 그래서 이건 7C3과 같으니까 7, 6, 5 나누기 3팩토리얼 6 해서 35까지가 된다. 이와 같은 풀이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놈으로 푸는 게 물론 여기 있는 이 풀이도 뭐 어려운 풀이는 아니지만 헷갈려요. 여기 있는 이 수능 특강에서 제시한 풀이 별로 좋은 풀이가 아닌 것 같아. 학생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둘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놈은 뭐 전형적인 뭐 그냥 A, B, C, D의 세제곱 이걸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원래 이제 중복조합에서 H 이게 이제 뭐 NHR 이거 있잖아. 이거 이 H가 사실은 이놈을 전개했을 때 나타나는 항들을 동류항들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같은 종류의 항들끼리가 몇 종류 나타나니 그거를 이제 동류항이라는 걸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뭐 호모지니어스, 뭐 나미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사실은 H를 딴 거예요. 이건 알 필요 없고, 자,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런 거잖아. 이 문자가 4종류가 있고 문자가 4종류 있으면 이게 이제 주머니야, 주머니. 그리고 여기가 이제 3제곱이면 이거의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4H의 3개인데, 자,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 봐보면 이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3제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괄호를 3번 곱했다는 뜻이거든. 괄호를 이렇게 3번 곱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게 항이라는 것은 말이야. 항이라는 것은 이 각각의 괄호에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얘가 선택되고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얘가 선택되고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얘가 선택되면 이 각각의 괄호에서 선택된 놈들이 쭉 곱해진 결과물 있잖아. A, B, C 이거 있잖아. 이게 항을 만들어내는 정체거든. 그러니까 각각의 괄호에서 선택된 놈들이 곱해진 결과물이 항의 정체야.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서도 A 그리고 여기서도 A 그리고 여기서는 B 이렇게 선택되면 이거 곱하면 뭐 돼요? A의 제곱에 B 이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게 항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알 수 있어. 이 괄호의 세제곱을 전개했을 때는 괄호 개수가 3개니까 항상 모든 항들의 차수는 무조건 3차야. 왜? 곱히는 문자가 무조건 3개라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다고. 자, 이거를 전개했을 때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 D의 R제곱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항이라고 부르는데 어찌됐건 요거 PQRS 어찌됐건 요 위에 있는 요 놈 있잖아. 요 놈은 다 개수잖아. 개수. A가 몇 개고 B가 몇 개고 이런 뜻이잖아. 이 개수의 총합은 말이야 무조건 3개가 돼야 된다. 여기 있는 이 괄호 위에 있는 요 개수랑 같아야 된다. 왜? 괄호마다 문자 한 개씩이 곱힐 거니까. 문자 개수는 무조건 3개야. 자,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음화정 개수가 결국은 이 순서상의 개수인 이유는, 자, 음화정 한번 써봐라. 0, 0, 0, 3 이런 순서상 써보면, 자, 요걸 여기다 한번 대입해봐라. A의 0제곱, B의 0제곱, 이거는 C의 0제곱, D의 3제곱. 즉, 요 순서상 하나가 요 항 하나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지. 그럼 항이 몇 개냐 이 말이, 순서상이 몇 개냐 그 말과 동등한 말이야.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음화정 개수 4H의 3가지다. 그래서 이놈 항의 개수가 요거고, 계산은 이제 요 3개에다가 작대기 3개까지 6개 중에서 작대기 3군데가 놓일 자리 결정해주는 방법 20개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요것도 이제 뭐 어렵지 않죠. 자, 마이너스 1 이상이다. 저기에 쫄지 말고 음화정이 돼야만
음화정이 돼야만 중복조합을 쓸 수 있다. 요거 기억하자. 자, A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이제 넘기면 더하기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될 거고, 마찬가지로 B 더하기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하고 있어? 좌변으로 넘겨서 오른쪽을 음화정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이렇게 될 거니까 이제 요거를 라지 A, 요거를 라지 B, 요거를 라지 C라고 취하면 라지 A, B, C는 음화정 맞죠? 0부터 허용되는. 그럼 밑에 는 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이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A 플러스 1, B 플러스 1, C 플러스 1 이런 모양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한번 더해보고, 여기도 1 더해보고, 여기도 1 더하면 좌변에 3 더했으니까 우변에도 3 더해줘야지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얘는 라지 A가 되고요, 얘는 라지 B가 되고, 얘는 라지 C가 되고 이렇게 될 거고, 라지 A, B, C는 아닌 정수 됐죠? 따라서 3H, 6까지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고, 선생님 이거는 라지 A, B, C 순서상 개수 아닙니까? 아, 그런데 라지 A, B, C가 하나 결정되는 그때마다 스몰 A, B, C가 한 개씩 결정되잖아. 1대1 대응으로.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개수가 결국 스몰 A, B, C의 순서상 개수랑 같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냥 순서상 개수만 구하면 돼요. 개수만. 자, 그래서 이거 표현을 이렇게 하고요, 6개에다가 짝대기 2개까지 8개 중에서 짝대기 2군데 골라주는 방법. 자, 이거는 8 곱하기 7 나누기 2니까 28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뭐 매우 문제가 쉽다, 그지? 자, 이제 예제 3번 2항 정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항 정리. 자, 이거를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가 서로 같을 때, 자, 요거는 뭐 개념 정리 듣고 왔을 테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5개 중에서, 자, x가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 놈하고 요 놈이 가져가는 요 개수 합쳐서 무조건 5개가 돼야 된다 했잖아, 그지? 그러면 몇 개를 가져가야 2제곱이 생기거든. 당연히 2개지 뭐. 여기는 3개. 그리고 요 앞에는 5개의 괄호 중에서 x가 2개 가져가는 곳을 선택하는 방법의 가지수. 아니면 뭐 5개 중에서 2를 3번 선택할 괄호를 선택하는 방법에서 53도 괜찮은데 52도 되고 53도 되니까 둘 중에 더 작은 것 갖다 쓰면 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죠. 자, 6개 중에서 2개를 얘가 가져가야 되니까 이렇게 먼저 써놓고 가자. 루트 3x, 여기는 루트 a 이렇게 써놓고요. 오타 아닌가? 자, 얘가 2개 가져가면 얘가 4개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뭐 62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 여기서 이제 개수를 비교하는 거니까 요거는 8 곱하기 5, 4, 20에서 10, 80이 될 거고요. 개수만 봅니다. 자, 요거는 조심해야죠. 62는 15 에다가 요거는 루트 3의 제곱 3까지 가고, 그 다음에 요거는 루트 a의 제곱하면 a고, 다시 제곱하면 a 제곱이죠. 그게 4제곱이니까요. 자, 요것들끼리가 서로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a 제곱은 이거 얼마야? 45 80을 45로 나눠주면 된다 이 말이고, 그럼 이거 얼마야? 이렇게 되나요? 5, 9, 45, 5, 1, 5, 6, 3 맞죠? 그러면 A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3분의 4가 된다. 이렇게 찾아야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기본.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유제 5번이죠? 유제 5번은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분수 막 나오고 해서 49x의 제곱 플러스 7x분의 1 요게 7제곱 이랬는데, 자, 얘를 하나의 주인공, 얘를 또 하나의 주인공으로 보고 이렇게 49x의 제곱하고요 7x분의 1 이렇게 해놓고, 요 위에는 요 놈하고 요 놈이 가져가는 거 요거 개수 합쳐서 7개 무조건 돼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7개, 0개, 뭐 6개, 1개, 5개, 2개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면서 요 x분의 1이 딱 생길 것을 찾아주면 다 돼, 그지? 모르는 바 아니라 혹시나 자기가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복잡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는 생기초 문제긴 한데 이게 너무 복잡하면 선생님이 뭐하라 했니? 일반항을 통분하라 했다, 그지? 그러면 요거는 자, 7x 분의 1이니까 7x에 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보면 될 거고,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해볼게. 49의 x 제곱하고 여기는 뭐 7x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요거 일단 이렇게 쓰자. 요 위에 이제 요거하고 요거 중에서 조금 얘가 복잡하게 생기면 요거를 알게 주고 요거를 7-알게를 주라 했잖아. 요거 합쳐서 항상 7개가 되면 되니까. 그럼 여기는 7 콤비네이션 R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 했어. 자, 일반항 한번 써보는 거야, 지금. 그러면, 자, 7CR. 요거는 49에 7-R 제곱 되고. 자, 요건 X의 지수 법칙 14 빼기 2R 제곱 될 거고, 그지? 자, 그 다음에 7분의 1의 R 제곱. 요거는 뭐, 요렇게 앞으로 빼낼까요? 7분의 1의 R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X분의 1이라는 건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놈의 R 제곱하면 X의 마이너스 R 제곱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위치 같은 지수끼리 곱은 이 위에 두 개 더해질 거니까 14 빼기 3R 제곱 될 건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X분의 1이란 거는 요거는 X의 마이너스 1제곱 말하는 거잖아. 맞죠? X분의 1. 오케이. 그럼 얘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 되기를 원해. 그러면 3R이라는 게 15니까 R은 5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찾아낼 수 있잖아. 자, 그럼 가보자. 75에. 요거는 72로 바꿔치기 할게. 그 다음에 요거는 49는 7의 제곱에, 그지? 5 넣으면 다시 제곱이고. 요거는 7의 마이너스 1제곱에 5제곱, 7의 마이너스 5제곱 될 거고. 요거 그냥 이렇게 쓸까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개수이니까, 자, 계산해 봅시다. 요거는 7 곱하기 6 나누기 2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자, 지수끼리 더하니까 4제곱에다가 빼기 5, 7의 마이너스 1제곱, 7분의 1이잖아, 그냥. 그럼 이것까지도 약분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답은 3.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거였네. 물론 선생님, 이거 그냥 딱 생각을 해봐도 할 수 있는 건데, 뭐로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그게 아니고. 저 뒤에 가면 이거의 위력을 느끼게 된다. 결국은 너무너무 복잡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이항정리고. 왜냐하면 이항정리는 문제 자체가 어렵게 만들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 안에를 겁나게 복잡하게 주거나 아니면 계산을 여러 번 짜증나게 시키는 수밖에 없어. 문제의 난이도를 올리려면. 그러면 이 안에가 복잡해서 정리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뭔가 반복적인 그 노가다 있잖아. 반복적인 행동을 여러 번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오히려 이런 일반항 동원하는 방법이 쉬울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연습을 해 두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연습해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바로 이제 이런 것도 일예로 볼 수 있죠. 자, 일반항을 동원해야 되는 순간. 자, 여기 보니까 해요. 1 플러스 x분의 1 곱하기 2x 플러스 1의 6제곱이라고 되는데 이때 x 4제곱의 개수는 이랬어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 항이라는 것은 이 괄호에서 하나 뽑고, 자, 이거는 이미 전개가 끝나 있는 거고 이건 6제곱이니까 상상을 해봐. 2x 플러스 1의 6제곱이면 최초 6차부터 시작해서 개수는 안 쓸게. 5차, 4차, 3차, 2차, 1차, 상수까지 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여기서 항을 하나 뽑고 여기서 항을 하나 뽑았을 때 그 둘이 곱해진 결과물이 얘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얘하고 얘 중에서 어떤 게 뽑혀서 x 4제곱이 되는지를 전부 추적해야 된다고 해. 전부. 그러기 위해서는 얘는 항이 2개밖에 없고 얘는 전개하면 항이 많이 생기겠죠. 얘가 항의 개수가 더 적으니까 얘 위주로 추적해보면 일단 차수만 봐. 차수만. 자, 여기가 만약에 상수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x 4제곱이 나와줘야 될 거고 얘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는 x 5제곱이 나와줘야 4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됐네. 이제 개수를 한번 써보자. 상수는 1이고요. x 마이너스 1제곱 개수는 1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요놈 개수하고 여기 있는 요놈 개수만 찾아서 결국 이거 2개 곱한 4모 하고 이거 전체적으로 x 4제곱이 될 거고 이거 2개 곱한 3모 이거 2개 곱하면 x 4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2개 더한 게 최종적인 x 4제곱의 개수가 된다 말이야. 자, 그런데 이때 내가 4모하고 3모를 2번 계산해야 되는 순간이 왔단 말이야. 그때 이거를 가지고 얘 또 따로 구하고 얘 따로 구하고 이런 노가다 뛰지 말고 항의 개수를 2개를 요구한다. 차수 2개짜리 4차일 때 5차일 때 2번 계산하라 한다. 그냥 일반항 동원하라고. 자, 가보나 6개 중에서 R개를 2x가 가져가면 1은 6-R개인데 이거는 뭐 쓰지 말자 그냥. 자, 그러면 6CR에 2의 R제곱 x의 R제곱 끝났네. 자, 그럼 차분하게 보자. 요게 4차일 때는 여기다 4는 거니까 써보자. 바로 6시 4는 그냥 6시 2라고 써. 2의 4제곱 될 거고. 자, 이거는 요거는 헷갈리지 말자. 여기다 여기 지금 여기는 이 세모 구하고 있는 중이야. 이 네모 구하는 중이야. 요거는 이제 4 될 때고 요거는 5 될 때죠. 6시 5, 6시 5는 그냥 6시 1이죠. 2의 5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 해보면 요거는
15 곱하기 16이 될 거고요. 얘는 얼마? 6 곱하기 30인가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 내리라 했으니까 그냥 16으로 한번 묶어내봅시다. 16으로 묶어내면 요거는 15가 남고 요거는 2, 6에 12가 남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두 개 27이니까 27, 16 하면 되네. 6, 7에 42, 6, 22, 16 이렇게 되겠네. 2, 3 이걸로 가고 432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 가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예제 4번 보니까 이항계수 개념 정리 다 들었다고 보고 오시리아의 홀수인 자연수니까 1, 3, 5, 7 쭉 가가지고 49까지겠죠. 자, 이 중에서 원소 개수가 홀수인 집합의 개수는 이게 지금 부분 집합의 개수 문자.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이 원소 개수가 몇 개가 있냐면 자, 총 1부터 50까지 중에서 홀수만 뽑아서 모았으니까 25개가 모여 있겠죠. 그럼 이놈의 부분 집합 중 원소 개수가 홀수인 거는 자, 이게 25개짜리면 처음에 시작이 공집합, 원소 하나짜리, 원소 2개짜리, 원소 3개짜리, 마지막에 가서는 원소 25개 자기 자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이놈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1개짜리 부분집합을 어떻게 구한다고? 이 안에 지금 25개가 있으니까 25개 중에서 그냥 한 개를 골라 담으면 되는 거죠. 이게 원소 하나짜리 부분집합이에요. 자,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은 25개 중에서 순서 상관없이 3개를 통째로 골라 담기만 하면 돼요. 집합 안에서는 순서가 관계없으니까, 그지? 자, 25 콤비네이션 5 쭉 가서 25 콤비네이션 25까지. 자, 요게 지금 현재 보니까 n이네, n. 자, 그럼 이게 또 올라야죠? 이거는 25C의 빵에서부터 시작해서 앞뒤가 똑같은 자, 이거죠? 25C의 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5C에 25까지 다 더하면 2에 25제곱인데 그 중에 이 뒤에가 홀수인 놈들만 골라 더하거나 아니면 짝수인 놈들만 골라 더하는 것은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 했더라? 전체의 절반이다. 이렇게 외우라 했어. 전체의 절반. 따라서 얘는 2의 25제곱의 절반 2의 24제곱이 되겠죠. 자, 로그 2를 비출하는 2의 24제곱 앞으로 나가면 되니까 24. 요게 우리가 오늘 정답이었습니다. 생기출 문제죠. 자, 그 다음 유제 7번 한번 가봅니다. 유제 7번. 자, 저런 거 시그마 나오면 공식 따위 떠올리지 말고 나열을 해보라 했죠. 여기가 덩어리가 m-1 2m-1 콤비네이션 R 이렇게 되어있네. 자, 한번 가보자. 0부터 시작이네. 느낌이 좋다. 0부터 시작이면 그 다음에 1 넣고 2n-1 콤비네이션 1 쭉 가서 마지막에 2n-1 콤비네이션 n-1까지 요건데 요것도 항상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전체를 갖다가 다 한번 써보면 자 2n 콤비네이션 0이었을 때 2n 빼기 1 콤비네이션 1 2n 빼기 1 콤비네이션 2 쭉 가서 2n 빼기 1 콤비네이션 2n 빼기 1 여기까지가 자 0에서부터 시작해서 앞뒤가 똑같은 놈까지가 2n-1제곱 여기까지인데 이건데 지금 이게 잘 보면 항의 개수가 몇 개냐면 0에서부터 시작해서 2n 빼기 1개니까 2n개가 있단 말이야. 항의 개수가 2n개가. 자, 그런데 2n개면 앞쪽에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n개씩을 이렇게 봤을 때 이항계수의 성질에 의해서 그지? 사실은 얘 제일 앞에 있는 얘하고 제일 뒤에 있는 얘하고 같은 값이잖아. 이게 값이 같아 이렇게.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바로 앞에 놈하고 값이 같아요. 그러면 이것들끼리 이렇게 쭉쭉쭉쭉 값이 같다 했을 때 잘 생각해보면 요 n개 있잖아. 제일 스타트가 2n-1 콤비네이션 빵에서 시작할 것이고 이 마지막에 있는 얘가 어디서 끝나야 되냐면 바로 여기서 끝나야 되죠. 2n-1 콤비네이션 n-1에서 끝나야죠. 그래야 0에서부터 n-1까지 갔으니까 n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전체 절반은 이거는 전체 이놈의 절반 나눠 가질 수밖에 없잖아. 왜? 데칼코마니 안에 대칭이니까 절반 딱 자르면 이 앞쪽도 전체의 절반, 이 뒤쪽도 전체의 절반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보고 지금 구하라는 얘는 이 전체 보이죠? 전체 이놈의 절반이었어. 절반. 자, 그래서 2의 2n-1제곱 나누기 2 이거였다고. 자, 그럼 계산하면 이거는 2의 2n- 여기 지수 법칙에 의해서요. 자, 요거잖아요. 누가? 여기 있는 요 놈이요. 여기는 이놈이요.
이거 전체 계산한 놈이 이거야, 이거. 자, 그럼 답 써보자. 2에 2n-2제곱이 256은 2의 몇 제곱이야? 2의 8제곱이죠, 8제곱. 맞죠? 따라서 2n, 요거는 넘어가면 10 되고요. n은 이렇게 되는 n은 5다. 2번이 정답이다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뭐 공식 외우는 거니까 따로 뭐 이야기할 게 없어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공식을 말하는 것이야.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요거 보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일단은 하키 스틱 공식을 말하는 거잖아. 하키 스틱 공식. 자, 보니까 이래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자, 요게 이제 3에서부터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렇게 쭉 가서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까지. 자, 이때 근데 문제에서 자연수해를 갖다가 원하네. 자, 요번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가볼게. 자, 이제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예를 들어서 5가 되는 1 이상의 자연수해를 구하라 할 때 선생님 여기가 1 이상, 1 이상, 1 이상 요렇게 쓸 수 있는 요때 쓸 수 있는 필살기 하나 알려줬잖아. 커팅 포인트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잖아. 1을 5번 더한 게 5인데 그럼 중간에 덧셈 기호는 4개가 끼어들게 돼 있고 자, 요때 요 2개의 덧셈 기호 보이죠? 저 2개 다 잘라줄 곳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여기를 잘랐다. 그럼 여기 자르고 여기 잘랐다. 이 말은 요 앞에 동그라미 안에 있는 덧셈 기호가 얘고 얘를 얘로 봤다. 그 말과 같아. 그러니까 4개 중에서 2곳 자를 곳이죠. 자를 곳. 자를 2곳을 골라주는 방법 4 콤비네이션 2. 이게 나의 주장. 이놈을 만족하는 자연수 해야. 왜? 자를 때마다 말이야. 그 마다마다 자동적으로다가 A, B, C 자연수 순서상이 만들어져 버려. 예를 들면 이렇게 잘랐다. 그러면 1, 요거는 2, 요거는 2 라는 자연수 순서상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버린다고. 아시겠어? 그래서 아까는 선생님이 여기서 한 개씩 던져주고 남는 놈으로 음화정 그거는 뭔가 변형이나 여기가 1개 이상, 2개 이상, 3개 이상 요런 따위가 나왔을 때 쓰는 방법이 효과적이고 지금처럼 1 이상, 1 이상, 1 이상 나오면 커팅 포인트 이게 필살기야. 자, 한번 가본다. 1을 3번 더하면 덧셈 기호는 2군데 있고 그 2군데 중에서 2군데 다 골라야 되니까 이건 2C2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죠. 자, 이거는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1을 4번 더하면 4가 되잖아. 덧셈 기호는 3개가 있어. 자, 3개 중에서 2군데 고르면 되니까 3C2고요. 자, 이건 똑같은 방식으로 4C2 쭉 가서 얘는 9C2가 될 거예요. 자, 이거 쫙 더하라 했는데 그거 선생님이 무지무지 강조한 거 있죠. 하키 스틱 공식. 앞뒤가 똑같은 놈에서 앞에 것만 늘어나면서 여기까지 더해지면 꺾이면서 어떻게 된다고? 앞에 것도 하나 늘고 뒤에 것도 하나 늘어난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네. 자, 17, 10 곱하기 19 곱하기 8 나누기 6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120까지가 2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어려운 문제는 뭐 전혀 아니지. 아까 그 예제 1번, 2번, 유제 2번 이런 거 좀 중요했고요.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레벨 1, 레벨 2, 레벨 3 잘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